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지프에서 새롭게 출시할 고급 SUV 그랜드 외고니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그랜드 외고니어라고 해서 숫자적으로는 1963년도입니다. 63년도 모델부터 이제 생산이 된 아주 예전의 그랜드 외고니어 모델이에요. 그랜드 외고니어 모델은 어떤 개념의 차였냐면 그 당시에 고급 SUV 모델로서 큰 농장이나 아니면 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부를 많이 축적한 그 농부들이 갖고 있는 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옆에 우드 패널이라든가 이게 다 실제 나무죠. 뭐 이런 것들로 다 이렇게 장식이 된, 그 당시에 이런 차들이 이렇게 고급스러운 차였나 봐요. 그랜드 외고니어 같은 경우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최초로 오토매틱 기어에다가 4륜구동이 접합된 그런 차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가슴 아픈 얘기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6.25 전쟁이 끝나고 한참 이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국민이 열심히 일하고 피땀 흘려 일할 때 미국에서는 이미 이런 큰 농장 농사일을 하는 사람들을, 아니면 어떻게 보면 지주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위한 이런 차가 나왔다는 거가 참 지금 생각해봐도 부럽고, 그만큼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그만큼 이룩한 나라가 현재 우리나라가 아닐까라는 왠지 모를 가슴 뭉클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이런 얘기를 뭐 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초창기의 그랜드 외고니어는 이런 모습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모델은 1991년까지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1991년까지 판매를 쭉 해오는 와중에 물론 재질도 바꾸고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엔진을 적용시켰고 인기도 많았고, 그래서 한 30년 동안을 계속 생산해 왔는데 그 30년 동안 생산해 오면서 차가 갖고 있는 뼈대 자체는 거의 바꾸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60년대 초에 만들어진 그런 자동차 뼈대를 30년 동안 이어왔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대단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91년도에 단종이 됐는데, 혹시 이 북미 쪽에 90년대에 살고 계신 분들은 무슨 소리야, 그랜드 외고니어라고 예전에 그랜드 체로키 나올 때 나왔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차는 엄밀히 말해서 그랜드 체로키고요. 단지 1993년도에 그 1년 동안 외고니어라는 그 옵션 네임을 그랜드 체로키에 붙여서 그랜드 체로키 외고니어 모델로 이렇게 나온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랜드 외고니어의 차는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91년도에 단종이 된 다음에 이번에 이제 새롭게 출시하는 거죠. 차는 한 내년 여름쯤에 출시한다 그러고 연식은 2022년식으로 붙여서 나올 것 같아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지프에서도 뭐 그런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포드 브론코와 같이 단종된 차, 향수를 자극하는 차의 이름을 그대로 입력을 하면서 레트로의 느낌도 가져오면서 연세가 드신 어른들한테 옛날에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우리 세대나 우리보다 훨씬 젊은 세대들한테는 이런 차가 뭘까라는 어떤 궁금증과 새로운 차가 나오면서 뭔가 이목을 끌 수 있는 그런 네이밍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서두가 길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외고니어의 어떤 간단한 역사를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 나올 외고니어의 외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는 컨셉이라기보다는 프리 프로덕션 차예요. 그러니까 이 차에 들어갈 것들이 거의 다 정해졌다고 보면 되고 디테일한 면이 수정이 많이 될 겁니다. 특히 출시되면서 어떤 마케팅 측면이나 아니면 실제적인 차량 가액이 정해지면서 거기에 옵션을 넣고 빼는 작업, 그리고 재질이 좀 바뀌는 작업, 이런 것들이 주로 행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신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차가 대부분 그대로 출시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지금 보는 차는 그랜드 외고니어예요. 지프에서 말하기는 외고니어와 그랜드 외고니어를 분리해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차량 가격도 미국 달러 기준으로 외고니어는 6만 불대 정도부터 시작을 하고 그랜드 외고니어는 한 10만 불대 정도부터 출시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외고니어와 그랜드 외고니어의 차이를 보자면, 포드를 예를 들어서 외고니어 같은 경우는 포드 익스페디션에 가깝다고 보이고요. 그랜드 외고니어 같은 경우는 링컨의 내비게이터에 가깝다고 보면 거의 틀리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결국 옵션과 어떤 고급감의 차이, 그리고 차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차이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이고, 현재 이 차 같은 경우는 모두 다 7인승 모델로 발표를 했지만 추후에 7인승 모델의 포드에서 정해진 바와 같이 좀 더 롱바디를 가지고 있는 그런 SUV도 추가적으로 만들 여지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외고니어의 모델은 대부분 그랜드 외고니어 기준으로 발표를 했고, 많은 정보는 없어요. 뭐 어떤 엔진 스펙이라든가 뭐 이런 건 없고, 단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주축이 될 거다라는 정도만 이렇게 인포메이션이 나왔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출력, 어떤 토크, 차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발표하진 않았어요. 단지 이번에 발표하면서 사람들이 혹하고 이건 뭐야, 지프에서 이런 걸 만들어? 야, 이거 괜찮은데? 특히 내년쯤에 차를 SUV로 바꾸실 분들한테 좀 어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느낌이 전달될 수 있게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런 느낌을 토대로 보도록 하죠.
이건 지프기 때문에 이 앞에 라디에이터 그릴 자체가 7개로, 이게 어떤 지프의 상징적인 의미죠. 네, 7개의 슬롯으로 이루어진 라디에이터 그릴이 그대로 들어와 있고, 그래서 멀리서 봐도 아 저건 지프 계열이다라는 느낌이 딱 들게 합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게 뭐냐면 헤드라이트인데, 헤드라이트라기보다는 기존의 차가 갖고 있는 헤드라이트는 라이트에만 거의 불이 들어오잖아요. 이 차 역시 LED 라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 웨고니어 같은 경우는 가운데 지나가는 이 스트라이브에 라이트가 다 들어와요. 거기에 이 웨고니어란 글씨 하나하나에도 라이트가 다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차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대로 출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어떻게든지 그대로 출시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런 LED 라이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밤에 보면 상당히 멋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차인지 금방 알 수 있고, 그래서 다시 지우고 이렇게 보면 뭔가 크고 웅장한 느낌, 그리고 현대적인 감각이 많이 들어간 그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본네트 라인도 상당히 우뚝 솟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느낌을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되냐면, 밖에서 볼 때는 웅장한 차의 느낌이 들고, 운전석에서 바라보는 차 앞의 느낌도 이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 다 보일 거예요. 시야로요, 이렇게. 그래서 운전할 때도 뭔가 내가 큰 차를 운전하고 있구나, 뭔가 되게 힘있는 차를 운전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운전자한테 분명히 가게 전달이 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그런 부분을 많이 차지해요. 참고로 예를 하나 들자면, 예전에 292 M3 같은 경우도 다른 3 시리즈하고 다르게 본네트 중간 부분이 상당히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조차도 운전할 때 크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다른 3 시리즈보다 좀 더 내가 힘이 있고 차가 커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안정감을 많이 주고 차가 나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느낌을 많이 전달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 그랜드 웨고니어에는 바퀴가 무려 24인치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24인치가 들어가서 실제 보면 상당히 커 보여요. 타이어도 타이어지만 휠이 이렇게 크면 이 차를 옆에서 딱 보게 됐을 때 뭔가 갱스터 같은 느낌이 많이 납니다. 특히 휠하우스에 바퀴가 꽉 차 있는 느낌이 들어서 좀 더 미국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역시 24인치에 맞는 타이어가 어떻게 나올지. 종류가 많이 없을 거예요. 처음엔 윈터 타이어 같은 경우는 더 그럴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얼만큼 보조를 잘 맞춰서 출시를 할지 궁금하고, 또 가격은 또 얼마나 올라갈지, 이 부분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차가 웅장하고 멋있게 보인다고 하는 거는 어떤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 다른 비교 대상과 지지 않겠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뒷모습을 보면 보시다시피 LED 라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스트라이브 여기서 중간에 끊어지죠. 여기서 이건 좀 왜 끊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끊어져 있지만 그래도 LED 라이트 띠 자체가 굵고, 그리고 선명하게 이 포인트가 주어진 브레이크 등이 처리된 라이트까지 다 더해져서 고급감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보면 되게 차가 커 보이는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의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뒷모습의 라이트를 좀 더 자세히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 라이트는 물론이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글씨 하나하나에 라이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아주 밝게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멀리서 보면 저기는 무슨 불빛이지, 아니면 글자를 확인할 정도, 이 정도의 선명한 라이트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뒷유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뒷유리 안에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잖아요. 유리 자체가 여기에 테두리가 있고 하나의 필러 안에 유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거의 99% 이 뒷유리가 아래 위로 열리고 닫는 이런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리 자체가 밑으로 들어가죠, 차 안으로. 그래서 보통의 미국 SUV 차들은 여기에 약간의 손잡이 고리가 있어서 이거를 이 뒷유리를 파보로 둘 수 있게 했는데, 이 차는 이렇게 내려가게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해보게 되고, 이렇게 유리가 롤 다운돼서 뒷유리가 내려가는 차는 기억이 많이 나진 않는데, 어떤 토요타의 포르너가 적용하고 있는 방식이 이 차에도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죠. 물론 이거는 전동식으로 운전석에서 여닫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 뒷유리가 팝업식과 다르게 롤 다운 되는 것은 주행 중에도 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환기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능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랜드 웨고니어 글씨가 상당히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트렌디한 건가 봐요. 특히 현대 팰리세이드라든가 아니면 기아의 텔루라이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글씨 하나가 또박또박 크게 들어가 있는데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그리고 이 옆에 보면 그랜드 웨고니어라고 써있는데 끝에 미국 국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 국기를 디자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겠지만, 미국 깃발이 딱 들어가 있는 차를 안 좋아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수출하는 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지 그것도 참 궁금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이 차는 견인고리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실제 제품이 나오게 되면 이 부위가 좀 더 많이 바뀔 거예요. 여기 분명히 견인고리가 들어갈 거고요, 2인치 이상의. 그리고 전기 커넥터가 들어갈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바뀔 거다라는 예상을 해보게 되고, 자, 그래서 특별한 점은 없어요. 그래서 외모를 보게 되면 특별한 점 하나 더 있네요. 지우구가 이쪽에 있어요.
있어요. 근데 이게 주유구겠죠. 왜냐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보통 미국 차들은 앞쪽에다가 커넥터를 꽂는 곳을 마련하는데 저는 이건 주유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운전석 쪽에 주유구가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미국 차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 차의 지붕은 하나의 글라스로 된 썬루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은 되지 않고, 쉽게 말씀드리면 랜드로버가 이런 형태를 많이 취하죠. 그래서 오픈은 되지 않지만 전체 개방이 되어 있어서 시야적으로 상당히 트여 있다라는 개방감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물을 보지 않았지만 일단 예상만 해보는 거죠. 자, 외모를 한번 봤는데 확실히 럭셔리한 느낌이 나게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특히 차의 외형보다는 라이트와 곳곳에 숨어있는 눈에 잘 띌 만한 것들을 더 크게 하거나 바꾸면서 다른 지프하고는 좀 차별화하게 되게 이렇게 고급스러움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랜드 체로키 미드 사이즈죠. 그보다 더 큰 대형 SUV로 나온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프에서는 앞으로 이 웨고니어라는 브랜드로 대형 고급 SUV의 카테고리를 하나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올 차 이름은 그랜드 웨고니어하고 웨고니어라고 하지만 추후에 추가적으로 나올 차들이 아니면 롱바디가 나오거나 이랬을 때 이름을 어떻게 해서 추가할지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증을 유발하게 합니다. 포드 같은 경우는 익스페디션에 맥스라는 단어를 붙여서 롱바디가 나왔고, 링컨은 따로 어떤 롱바디 숏바디의 개념 없이 그냥 차 이름을 별도로 지정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지프는 거기에 견주어서 어떻게 나올지 이것도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웨거니의 대표적인 디자인 느낌이 약간은 세스티아 같은, 제가 참 무식한 발언일 수 있지만 아무튼 이 느낌이 상당히 많이 강조가 된 것 같아요. 여러 부분에. 여기도 그렇고, 여기는 실제 나무가 들어가 있네요. 이쪽은. 네, 그래서 좀 더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고, 이 선 자체가 이 웨거니어 디자인의 가장 메인 특징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프에서 이번에 새로 나올 그랜드 웨거니어의 외형을 봤는데, 지프는 현재 피아트 크라이슬러 그룹으로 돼 있잖아요. 그 회사가 재정 상태가 그렇게 아주 좋은 편은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이 자동차 개발에 투자를 해서 새 차를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 차에 사활을 걸지 않았나, 특히 지프 그룹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만들어서 나올 거라는 생각보다는 좀 더 잘 만들고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부분을 더 강조해서 나올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돼요. 여러분들은 이 디자인을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지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우려도 해봤습니다. 저만의 생각인데, 이 정도의 사이즈 차가 크라이슬러 그룹에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다찌에서 나온 듀랑고란 차가 있는데 제가 이거 리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차 같은 경우도 7인승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 이렇게 생김새라든가 구성을 보면 그 차의 뼈대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그 부분까지 개발하게 되면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래도 듀랑고란 SUV와 뼈대를 공유해서 만들었다면 그만큼 개발 비용을 많이 줄였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나운싱 나온 건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보게 되고요. 그거보다는 더 많은 옵션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거기에 추가적인 더 옵션을 넣어서 더 고급스럽게 만든 차가 이 차가 아닐까라는 그런 예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랜드 웨거니어의 실내를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실내를 보게 되면 딱 봐도 많은 스크린이 들어가 있죠.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 하나, 둘, 여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셋, 넷. 그리고 뒷자리에 3개가 들어가요. 뒤에 양쪽에 스크린 모니터가 들어가고, 그리고 중간에 암레스트 쪽에 모니터가 하나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이 차에 적용할 수 있는 스크린이 7개로 되어 있어요. 많은 스크린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첨단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많이 이 스크린을 통해서 주게 되겠죠. 자, 그리고 핸들 모양은 뭔가 이전 세대 벤츠 S클래스의 느낌이 좀 나는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흔들대가 하나 없죠. 투 스포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핸들 보게 되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 보면 그런 옵션들이 이 차에는 추가적으로 들어갈 걸로 보이고, 시트의 조절 장치를 보니까 마사지 기능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메모리는 2개의 포지션까지 가능하게 이렇게 정해진 걸로 보이고, 보면 스위치 자체가 좀 특이해요. 여기에 어떤 눌러지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의 터치의 느낌, 센서는 이쪽에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터치의 느낌으로 스위치를 정해놓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느낌은 기존의 차하고는 좀 더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등받이 각도 조절기도 이렇게 2개로 나뉜 거 보니까 중간에 한번 꺾이는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BMW X5가 적용을 많이 하는 장치죠. 그리고 헤드레스트도 전동으로 움직이는 걸로 보이고, 앉는 착좌면도 여러 가지 조절 장치가 들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 뭐 허리 받침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윈도우 스위치를 봐도 4개 다 업앤다운이 전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죠? 사이드 미러 접을 수 있는 기능과 뭐 히팅 기능 정도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여요. 뭐 자세히 보이진 않는데, 네, 그렇게 보이고, 이건 어떤 이미지네요. 1963년도 이 차가 처음 만들어졌다는 이니셜이 하나 이렇게 박혀 있고, 대시보드 밑에 쪽으로는 이게 이제 보조석 자리죠.
그쪽에는 그랜드 웨거니어라는 글씨가 뭐 이 차 이름을 몰라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들어가 있고, 이런데 보면 재질이 약간은 좀 특별해 보여요. 그런데 주로 실내에 적용된 재질이 뭐 플라스틱과 알루미늄이라고 하는데,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의 재질을 많이 적용했다고 하니까 이게 눈으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내 지붕도 스웨이드 재질로 했다고 하니까요, 되게 고급스러울 거로 보여요. 그리고 좀 더 스위치를 가까이 가게 되면 시트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가 이 센터 모니터 바로 밑에 별도 모니터로 나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기능이 보입니다. 그리고 리어라고 쓰이는 거 보니까 뒷자리 시트도 이쪽에서 다 컨트롤이 가능한 걸로 보여요. 그리고 자동으로 파킹할 수 있는 스위치가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자동 파킹 기능도 있고요. 여기 보면 드라이브 모드가 있네요. 스포츠, 스노우, 오토, 샌드, 머드, 락 이렇게 쓰이는 거 보니까 오프로딩 기능이 많이 강화될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차는 참고적으로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돼서 차의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이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 둘, 셋, 4단계의 높이 조절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낮이 조절이 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기어 포지션이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요, 조우 셔틀을 통해서 기어를 조정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피아트 크라이슬러 그룹에서 SUV나 트럭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기어 변속 장치의 스타일이 그대로 이 차에도 들어와 있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스위치가 뒤에 해치에 있는 유리를 열고 닫는 스위치로 보여요. 자륜구동의 로우 기어 장치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속으로 내리막을 자동으로 한 속도를 유지해서 내려올 수 있는 기능이 이 차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보통 요즘 자륜구동을 갖고 있는 SUV들은 다 들어와 있는 기능들이죠. 이번에 나올 그랜드 웨고니어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어떤 자세한 차의 실질적인 힘이라든가 그 능력을 표현하는 그런 발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혹하고 뭔가 이 차를 사야겠다라고 기다리게 할 만한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해서 차를 발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이 차가 어떻게 나올 거라는 거는 예상을 해보게 되는데, 실제 이 차가 나왔을 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고급스럽게 나올지, 아니면 어떤 고급감을 가지고 어떤 사이즈로 나오게 될지는 저도 상당히 궁금하고 기다려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나올 차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는데, 뭔가 자세한 내용을 많이 알려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런 차에 대해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이 차 같은 경우 과연 한국에 출시가 될지 안 될지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떤 파워트레인을 갖고 나올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 차를 샀을 때 가장 좋게 이 차의 가치를 느낄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추후에 이 차를 직접 볼 때 다시 한번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출시되면 그랜드 웨거니어 같은 경우는 유럽의 고급 SUV와 경쟁을 많이 할 거라고 지프에서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미국 SUV 중에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라든가 링컨 내비게이터와 경쟁을 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하니까,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대형 SUV의 메뉴판 안에 추가적인 메뉴 하나가 더 들어와서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하나 더 늘어난 상황이 될 거로 보이고, 그만큼 자동차 회사에서는 서로 경쟁을 많이 해서 우리들한테 좋고 안전한 차를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토대가 되는 그런 환경적인 계기가 이 차를 통해서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담아봅니다. 아무튼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